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 장갑 정경실입니다. 오늘 이중섭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요즘 우리나라 미술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 삼성 회장의 이건희 컬렉션일 겁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작품 수가 4만 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그 중에 2만 3천여 점이 여러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나누어서 기증이 되었습니다. 2만 점이 넘는 기증작 중에는 국보가 14점, 보물이 46점, 모두 60점이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40여 년간 꾸준히 작품을 구입하면서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다잖아요. 물론 재력이 뒷받침되었겠습니다만 작품 수만이 아니라 그 구입 작품의 수준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기증 작품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에 전시가 될 계획이라고 하니 곧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에서는 8월과 9월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4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청주에 있는 청주국립현대미술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이번에 기증되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다 볼 수는 없겠죠. 잠깐 눈호강 해보고 이중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고갱의 무죄라는 제목입니다. 고갱은 우리에게 타히티의 여인들 그림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고흐 이 얘기를 하면서 고흐와 고갱의 갈등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했던 작가분이죠. 이것은 고갱의 그 초기 작품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그림은 아닙니다. 파리의 센 강변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딱 르누아르 작품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책 읽는 여인이라는 제목인데요.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죠. 자연의 색광을 부드러운 붓자국으로 르누아르 특유의 붓자국, 그러니까 뭉실뭉실하다고 해야 하나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그려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주 밝은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표현 기법이 그 풍경화에서 시작해서 인물화로 이어졌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네가 연못에 핀 수련을 주제로 250점이 넘게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모네도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죠. 형태보다는 빛에 따른 세계 변화에 중점을 두고 그린 연못에 핀 수련의 모습입니다. 붉은색 바탕에 황소가 입을 벌리고 힘차게 울부짖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중섭의 대표적인 소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른 소그림과 비교하면서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소를 그린 작품이 이번에 이중섭 미술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좀 안타깝죠?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중섭의 흰 소입니다. 이 흰 소는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작품입니다. 1972년에 전시가 된 후에 보이지 않다가 이번 기증 작품으로 거의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어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된 작품입니다. 까님을 쓰고 있는 처절한 몸짓의 소 모습이죠. 흰 소 그림 5점 중에 한 점인데 감정가가 50억은 될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두자라 불리고 한국적 정서와 동양의 정서를 그 서구의 모더니즘에 접목해서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김환기 작품입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파리, 뉴욕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어낸 인물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홍익대 교수 학장을 지내기도 한 김환기 작가, 나중에 저와 함께 시리즈로 꼭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수근 작가도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 절구질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 이 작품을 포함해서 18점이 이번에 갑니다. 박수근은 이중섭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양대 거목으로 근대미술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죠. 박수근은 국민화가, 민중화가, 민족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아마 미술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었을 겁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샤갈의 붉은 꽃다발과 여인들입니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1488점이 기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죠. 올해 5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이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그린 샤갈의 다른 꽃그림 생폴 드 방스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이 경매에서 42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작품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었던 그림입니다. 이근희 회장이 샤갈의 꽃그림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꽃의 큰 다발이 가운데 있고 다정한 여인의 모습과 과일이 담긴 정물이 꽃병에 이렇게 양옆에 있는 독특한 샤갈다운 동화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창시자,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알려진 피사로가 그린 시장 모습입니다. 짧은 터치로 그린 그림이 쉐라의 전모법과 유사하죠. 전모법은 제가 고흐의 그 4번째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시장의 상인과 장을 보러 온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을 빼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상파 전에는 이런 주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림의 주제가 되지는 않았죠. 피사르가 그린 그 당시 시장의 모습입니다.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국보 216호로 지정된 실경산수화입니다. 이전의 산수화는 중국의 그림을 이렇게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 상상해서 그린 어찌 보면 고정관념화된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이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을 실제로 보고 그린 산수화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경치라는 뜻의 실경산수화입니다. 그 산수화의 큰 변곡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경산수화 이것도 학창시절 미술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지 싶은데요. 한문 세대가 아닌 젊으신 분들은 왜 이 그림 제목이 인왕제색도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왕은 인왕산을 말하는 것이고 제색할 때 제자가요. 비가 갤 제자입니다. 위에 비유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나누다, 자르다 라는 의미의 제가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비를 잘라내었으니 비가 개인다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죠. 색은 색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모습도 의미하죠. 그래서 인왕산에 비가 개인 다음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뜻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학교 다닐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억지로 외웠던, 근데 잘 외워지지도 않았던 것이 조금 억울했나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기억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까요? 겸재 정선도 빨간 장갑 도슨트 시간에 꼭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외에도 다른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중섭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에도 12점이 기증되었는데 그 중 한 점이 습슴이 보이는 풍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림만 소개드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중섭이 피난 가서 제주도에 머물 때 그린 작품 습슴이 보이는 풍경이죠. 이중섭이 40의 나이로 9월 6일에 사망하는데 이중섭의 기일인 9월 6일을 전후로 해서 이중섭 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때쯤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은 진품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1cm, 71cm 크기이니까 이중섭 그림 중에는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가운데 바다 저 건너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습섬이 보입니다. 해변을 향해 꼬불꼬불 길이 나 있고 앞에 초가집 사이에는 제주도의 특유의 돌담이 보입니다. 그 돌담 뒤편에는 제주도 방언으로 눌이라고 하는데 볏짚 같은 것을 쌓아둔 밝은 노랑의 두 덩어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찬 바람에 가지가 휘어진 잎이 없는 나목이 전봇대와 어우러져 있는데 그 나무의 오른편에 있는 기와집 보이시죠?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지붕을 흰색 선으로 그어서 유난히 눈에 띄어 보이죠? 전체 그림의 색상 조화로 보았을 때도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주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약간은 몽환적인 마을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1955년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이중섭이 첫 개인전을 할 때 선보인 이후에 작품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찾았던 작품입니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 기념전시회가 여러 곳에서 열렸잖아요. 그때 이 그림의 기록은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까지 내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로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았더니 2016년 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이 그림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전화 021로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중섭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찾았었는데 이 그림 컬렉션이 소장을 하고 있었네요. 이 그림이 이번에 제주도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